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철도 파업 문제. 여야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가 드디어 여의도에 둥지를 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그리고 김용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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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장님, 이거 네. 긁어 부스럼 만든 겁니까? 괜히 경찰이 민노총에 갔나요? 아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간 거죠. 저는 2013년 12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제. 그래요?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는데 왜 4천 명의 병력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네. 통합진보당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부터 왜 입구에서 바리게이트를 쳐야 되는 것이며 민주노총 사무실이 조계사입니까? 명동성당입니까? 타국 대사관입니까? 치해복권이 아니죠.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서 한 10분 정도의 경찰 분들이 가서 영장 집행하러 왔다라고 그러고 그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렇게 무슨 난리를 쳐서 교통을 다 막고 하루 종일 저렇게 해야 될 사안인지. 예.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번 차제에 이 문제는 끝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끝까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87년 노동대 투쟁 이후에 노조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었죠. 예. 70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 그거는 그럼요. 헌법적 기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 민주노총이나 코레일 노조를 사회적 약자, 즉 약자 코스프레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약자 코스프레요? 그렇죠.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임을 자부하고 국민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노조가 지혜법권지대는 절대 아니다, 일단. 예. 그다음에 영장 발부는 경찰이 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100번 양보, 민영화든 아니든 논외로 치더라도 네. 적법한 영장 발부를 물리력을 통해서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아무리 뭐 정치적 세력이 세다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이 문제를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야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경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지만. 그건 뭐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의 문제다. 이거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핵심 과제다. 우리가 미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국회의원도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네. 수갑도 앞에 하고 뒤로 묶대요. 보니까. 예? 완전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대통령까지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민주노총이 더 이상 지혜법권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해프닝이 뭐냐면 민주노총 설립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게 이상한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는 그동안이 비정상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 문제를 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2013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이래 봅니다. 변호사님, 이게 그 노동자들의 어떤 뭐 생존권이나 권익 문제와 상관없는 파업은 불법 파업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단 쟁의행위, 그러니까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위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로조건, 즉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이런 거를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쟁의행위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인 파업이나 태업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네. 뭐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묻지를 않고 네. 노동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철도노조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주된 이유는 지금 그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이거든요. 네. 이제 네. 노조에서는 이것을 민영화를 위한 조치다, 민영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사측이나 정부에서는 민영화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건 민영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파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서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돼서 압수수색 할 수 없는 건데 왜 들어왔어? 이거 불법이야.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어떤 게 맞습니까?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요,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집안에 그 피의자가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문 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216조에 보면 네.
타인의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은 사실은 그 영장이 발부된 당사자는 아니죠.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에서도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피의자들 그러니까 철도노조 지휘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맞다면 그리고 있다고 믿었다면 예. 뭐 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뭐 불법 집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요. 저 오늘 뭐 저기 어제 못 잡긴 했지만 만약에 이 체포영장 발부 받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보호하에 있었다면 민주노총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범인 은닉죄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하죠. 그래요? 예. 해당하고 당장 어제 그 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지금 체포가 돼 있는 것이고요.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스꽝스러운 게 체포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친 겁니까? 그것도 웃음 얘기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서 통합진보당 존경하는 국회의원부터 바리케이트를 치고 입구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국민의 법상식에 맞습니까? 오히려 돌아와서 찾아봐라 예.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게 항의하는 게 상식적인 맞지 거죠.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어제 정말 하루 동안 전쟁을 방불케 하는 네네. 상황 장면을 온 국민 앞에 노출한 뒤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황당한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뭐 불통이라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까 약자의 코스프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노총이 전 조합을 동원해서 정권투쟁 퇴진운동을 하겠다라고 그런다 선언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막강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노조는 어떠한 사람이 대표로 가더라도 노조와 같이 협의하지 않고 뭘 하나 할 수 없는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고 네. 코레일 노조는 민주노총의 핵심 단위 노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어쨌든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영화를. 저는 국회에서 차라리 민영화를 포함해서 합리화 혁신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 예. 생각이고 안 한다라고 총리 얘기했고 서성원 장관은 만약에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취소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면허권 안 주겠다고 반납시키겠다.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코레일 노조도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고 세력이라면 예. 불통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들 입장을 갖고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예.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자기들은 파업하면서 계속 입장을 내놔라고 하면 책임 있는 대화의 자세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수용하겠다는 정도는 자기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철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반대한다. 그래서 괴담 뭐 지하철 가격이 5천 원 이상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재 왜 공공재입니까? 국민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재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화가 아니다는데 국민의 발을 벌목해서 파업하는 것은 그 공공재에 종사하는 책임 있는 집단이 할 자세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지 않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파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레일 노조에서. 노조는 자기들 위해서 파업하는 것이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파업을 처리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적 장치를 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제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보였는데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열어서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예. 민영화 방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비극적인 장면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불통 얘기가 나와서 이 상황을 그냥 요약해서 진행 사항을 얘기를 해보면 철도 노조에서 민영화하지 마세요. 민영화하면 우리 파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이 우리 민영화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노조 쪽에서 민영화 하지 말래는데 자꾸 민영화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진짜 이제부터 파업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나와서 민영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민영화 하지 말래는 이제 끝까지 민영화 한다고 그러네. 이제 파업 세게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민영화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불통 대통령이네. 민영화 하지 말래는데 민영화 끝까지 하겠다네. 총파업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옆에서 민주당은 그 대화로 해야지 왜 대화를 안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예. 어떻게 보면 개그 비슷한 상황이죠. 황당한 거죠. 민영화 안 하겠다고 코레일 사장부터 주무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민영화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민영화 하지 말라는데 왜 민영화 계속 하겠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총파업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 근데 저는 야당은 대화하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불통 문제는 뭐 야당도 그러니까 책임 있는 주체들이 앉아야 대화가 되는데 대화는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노총이나 코레일 노조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 지금 공개 부채가 500조입니다. 예. 국가 부채할 때 이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여기 17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혁신 필요한 것이고 경쟁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마치 이게 저 개인 사적 입장입니다만 민영화는 마치 무슨 거대악인 것처럼 지금 포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민영화하면 안 됩니까? 민영화하면 요거 모릅니까? 아, 우리 포스코하고 한국통신 그러면은 민영화됐으면 완전 죽었겠다? 2008년도에 광화문을 가득 메워서 이명박 대통령이 디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게 뭔가 하면 내성송 구멍탁입니다. 내성송 구멍탁이 있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국회 차원에서는 민영화까지 포함해서 혁신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근데 마치 지금 괴담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민영화야말로 악이고 네. 민영화 아닌 것은 선이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민영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지금은 마치 정부도 마치 민영화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하는데 네. 공론의 장에서는 모든 걸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17조 부채가 늘어난다 칩시다.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채는 국민들이 지갑에서 갚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물론 17조 부채의 귀책 사유가 어디냐의 문제는 노조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 때문인지 낙하산 뭐 방만 경영 때문인지 제기할 수 있지만 네. 이 문제는 파업의 사유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공공재를 강조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 입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파업을 풀고 국민들 생활 경제활동에 불편 없이 하면서 예. 만약에 정부가 이 정도로 민영화 안 한다 했는데 꼼수를 부려서 민영화한다. 이렇게 막대한 민주노총과 노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네. 대통령까지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지나 슬그머니 민영화한다. 슬그머니 민영화가 도대체 가능하겠습니까? 아. 백주대낮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업의 정치적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 파업이고 어제 그 연행은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한 건데 그 현장에 가서 아, 저 그 지도부 체포 불발이 됐다 하니까 밖에서 박수를 착착착착 치시던 정동영 고문이나 심상정 뭐 대표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분들의 의식이 정말 30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30년 전에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뭐 법 집행에 저항을 하거나 대항을 하는 것이 뭐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법 집행에 방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걸 행동을 정당화하니까 그게 지금 21세기에는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몸싸움을 하고 해야 될 일이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영화 금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민영화 안 할 것 같으면 왜 법안을 안 만드냐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윤 앵커님이 우리말을 사랑하고 애용한다는 그 차원에서 앞으로 방송에서 절대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우리나라 말을 애용해야 되는 거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규정할 사안이냐. 그리고 다른 앵커나 아나운서도 많은데 왜 윤 앵커만 대상이냐.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네. 있거든요. 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영화 금지 특별법안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나 뭐 의료보험이나 공기업에서 원자력이나 파업할 뭐 전부 때마다 다. 예, 민영화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럼 나중에 정말 어느 부분에서 민영화가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필요할 필요하다 때는 그러면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름도 거룩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60% 이상 동의 안 받으면 정책을 못 씁니까? 그리고 왜 하필 윤 앵커만 그런 법안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법안이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아. 이거를 왜 법안을 안 만드냐? 그러면 결국에 민영화하겠다는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라는데 참. 이 법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철도 민영화 금지 공동 결의안도 네. 제안을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실 양보를 많이 하는 건데. 아니 근데 황교안 대표가 항상 뒷북을 치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왜 그 민영화가 지금 마치 지금 최근 1년의 어떤 정황들을 보면 민영화야말로 마치 그 거악의 상징처럼 예.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이 뭐 거의 국민 살림이 절단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의안이라는 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여야가 앉아서 결의안 하나 만들었다 해서 민주노총과 코레일 노조가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상임위를 해서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노조하고 야권에서 민영화라 얘기를 하는데 정부 입장이 뭐냐? 예. 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영화는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17조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말 그 철도 요금이 폭탄처럼 인상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게 뭐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은 것이죠. 그렇죠. 네. 여야가 선언한 데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태를 좀 안일하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난 이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국정홍보처를 없앤 걸 난 패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부의 논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PI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범야권이 사실상 정치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김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다고 듣고 있는 이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들을 좀 제고해야 된다.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면으로 자기들 논리를 내세울 건 내세우는 것이고 차이를 표시할 때는 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어물쩍 여야 뭐 선언 하나 만들어서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바보 아니면 멍청한 짓이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네, 당장 이 28일에 이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이제 한다고 결의를 했는데 이것도 불법 파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퇴진을 위한 파업은 그야말로 정치 목적의 파업이고 그게 근로 조건의 개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고 불법 파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는 그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자꾸 그 1985년인가요? 영국에서 이제 대처 수상이 집권을 해서 당시 탄광이 국유화돼 있었죠. 네. 영국은 1946년부터 국유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탄광 노조가 한때 노조원이 100만 명에 이르고 워낙 1980년대 초반에는 탄광 노조를 깨려다가 정권이 한번 바뀐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철옹성의 막강한 노조였는데 대처 수상이 탄광 노조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대치를 해서 탄광 노조를 굴복시켰던 상황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어디 보니까 민주노총 사무실 민주노총이 한 번도 공권 얘기 들어온 적이 없다 예. 했을 때 어느 분이 귀족노조의 아방국이냐 거기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귀족노조라고 비판받을 측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뭐 그것이 누구든 간에 법의 태도로 인해서 투쟁하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는 제 친구 부부가 세종문화회관 영국 보러 갔다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든 시위를 하든 법에 주어진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법의 태도에 있지 않다면 네.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네. 그것이 2013년의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면요,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거 꼭 내가 해야 되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 내가 욕 먹고 뭐 하려고 해. 그냥 뭐 좌파 정권 10년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안 한 건 내가 뭐 하려고 욕 먹고 해. 그냥 뭐 공기업 너네 다 하고 1억 천이 아니라 뭐 3억을 가져가든 국가 부채든 말든 뭐 그냥 이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사실은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만 냉정하게 한다면 민영화 자체를 논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철도를 만에 하나 민영화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적자 폭을 세금으로 메꿔줬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당장 피해를 보고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객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확실한 불만이 생기죠. 예. 하지만 이걸 안 하고 그냥 현상을 유지해 가면 별로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십시일반해서 그걸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온 국민이 다 부담을 하고 특별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만, 표 계산만 따진다면 사실은 네. 이런 문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입장은 아니겠죠. 영국 말씀하셨는데 때법이 한국병이라면 차제에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모든 누구든 간에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적 질서 속에 있는 것이죠. 차제에 저는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봤던. 그다음에 청와대나 대통령이 지지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이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국민에게 이 괴담 수준의 어떤 그러니까 유통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홍보 노력, 네. 또 적극적인 진상을 알리는 노력들을 좀 부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비판은 경청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고. 네. 지금까지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용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